안녕하세요. 세정입니다. 제가 오늘은 무기력증과 우울증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내가 정말 무엇을 좋아하는지 모르겠다. 딱히 하고 싶은 일도 없고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매사에 의욕이 떨어지고 무기력해지고 그럴 때가 있는데요. 그런 슬럼프에 빠졌을 때 제가 거기서 벗어나는 생각은 이거였어요. 이만큼의 커다란 결과를 바랄 것이 아니고 일상생활 속에 딱 이것만 열심히 해봐야지 하고 이것을 목표로 삼고 그것을 하면 나 스스로 기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집안에 어느 한 곳을 정리를 하고 청소하겠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다 하고 나서 바라보면서 성취감을 느끼는 거예요. 와, 깨끗하다. 내가 이걸 해냈네 하는 성취감을 느끼는 거죠. 이게 아주 작은 일 같지만 중요한 거예요. 아이들 다니는 유치원, 학교 이런 데서 아이들 만든 작품들 집으로 보내주는데 어른의 눈으로 보기에는 그게 유치하잖아요, 사실. 어른들은 돈의 가치를 기준으로 생각하니까 이렇게 아이들이 만든 작품을 보고서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아이들이 열심히 생각을 해서 그리고 만들고 이렇게 한 작품이나 어른들이 공을 들여서 만든 진짜 위대한 예술 작품이나 그 가치는 동등하다고 봐요, 저는. 그 순간에 한 사람의 정신력이 온전히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사람들은 결과물로 판단을 하려고 해요. 사람들이 의욕이 없다, 우울하고 무기력하다. 그 얘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욕심이 진짜 크다는 얘기예요. 욕심이 이만큼 크니까 이 욕심이 다 채워지지 못하니까 나는 어차피 안 되잖아. 나는 어차피 이거 못하잖아 하는 생각에 뒤로 물러서는 거죠. 내 목표가 너무 큰 거예요. 나는 어차피 1등 못하잖아. 나는 어차피 최고가 안 되잖아. 해서 뭐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이렇게 결과를 중시하냐면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는 것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기가 나의 내면에서 나와야지 되는데 내가 동기가 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평가해주는 것을 기준으로 살아가게 되면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멋진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한다. 그것에 의해서 압박을 받고 살아가게 돼요. 다른 사람이 나를 바라보는 모습을 나의 모습이라고 착각을 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외부의 동기에 휘둘리며 살아가는 사람은 일희일비하며 사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고 사랑하면 기뻐하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거나 비난하면 슬퍼하고 이렇게 외부의 조건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나 자신이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찾아가셔야 돼요. 이 생활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기쁨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삶의 기쁨이라는 말을 하면 너무 와닿지 않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사는 게 고통스럽지 뭐가 기쁘다는 거냐. 아이들이 생활하는 모습을 보세요. 어른들 못지않게 아이들도 살아가는데 여러 제약이 있고 아플 때도 있고 힘든 일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은 그 순간순간 계속 기뻐하면서 살아요. 아이들이 노는 것을 보면 낄낄거리면서 장난치면서 놀기도 하고 욕실에서 샤워하면서 물장난치면서 놀기도 하고 무엇을 하든지 시끄러워요. 자기들끼리 낄낄거리면서 재밌다고 웃는 거예요. 그에 비하면 어른들은 너무 진지한 거죠. 이것을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 이것을 하면 남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결과만 따지고서 살아가다 보니까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하고 싶다라는 이런 것을 잃어버린 거죠. 아이들은 그 순간순간을 즐기면서 재밌게 노는데 어른들은 그것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 아이들은 집안일을 부탁하더라도 집안일도 놀이로 생각을 해요. 우리 빨래 좀 개자. 그러면 건조대에서 빨래를 수확한다고 장난을 치고 있어요. 밀대로 청소를 해보라고 해도 그것도 장난치면서 재밌게 해요. 그에 비하면 제가 집안일 하는 거는 해야 되니까 하는 일이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니까 재미가 없고 매일 똑같은 일 같고 그런 거죠. 물론 저희 아이들도 나이가 들면 저처럼 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그 어린아이 때의 마음을 되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청소년기를 지나서 어른이 되면서 점점 결과에 연연하게 된 거예요. 좋은 결과를 만들어야 되고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아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지 못하고 그 순간순간을 즐기지 못하는 거죠. 결과가 안 좋게 나올 것 같으면 그 순간에 포기하는 마음이 생겨버리기도 하고 내가 좋아하는 일이지만 다른 사람의 눈치가 보이기 때문에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죠. 우리의 삶의 기쁨을 찾아내려면 우리가 머리에서 생각하는 단계에서 가슴의 단계로 내려와야 돼요.
이 머리에서 가슴까지가 자로 재면 30cm밖에 안 되겠지만 제 생각으로는 한 30만 강년 정도 떨어진 것 같아요. 우리 머리에서는 계산을 한단 말이죠. 어떻게 하면 나에게 더 이득이 될까? 어떻게 더 좋은 결과를 만들고 남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나의 가슴에서는 순수한 삶의 기쁨을 추구하고 있어요. 아, 지금 나는 살아있어서 행복해. 이것을 하면 더 행복하겠다. 하고 모든 것들을 재미있고 기쁘고 사랑스럽게 바라보는 거죠. 너무 꿈 같은 얘기 같죠? 아이들은 매 순간 그렇게 놀고 있다는 거예요. 어른들 중에도 컴퓨터 게임 하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롤플레잉 게임들을 보면 내가 어떤 캐릭터를 만들어서 그 세상 안에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 안에서 퀘스트를 하고 몹을 잡고 레벨업을 하고 여러 가지 경험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게임을 하다가 거기서 실수를 하고 뭐가 잘못됐다고 해서 크게 실망하고 괴로워하고 그렇게 하나요? 그러지 않죠. 게임에서 실망하지 않는 이유는 그것이 게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어차피 이것은 게임이야. 안 되면 다음에 또 하면 되지. 내가 하려는 일이 한 번에 성공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지 않을 수도 있죠. 하지만 안 됐다고 해서 그렇게 많이 실망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되든지 안 되든지 그 과정 자체를 즐기기 때문이에요. 게임이라는 것은 오히려 좀 어려워야지 재미가 있어요. 너무 쉽고 금방 다 깨고 이런 건 재미가 없죠. 하다가 안 되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여러 우여곡절 끝에 성공을 해야지 그게 정말 재밌는 거예요. 게임하는 사람들 중에서 핵을 써서 무조건 이기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걸 별로 이해를 못하는 거죠. 제가 게임을 많이 해본 것은 아니지만 게임도 그렇고 다른 분야들도 그렇고 저는 쉬운 분야에 대해서는 별로 재미를 못 느껴요. 그런 것보다는 좀 어렵지만 내가 모험을 하면서 답을 찾아가는 그런 분야를 더 좋아해요. 우리가 이 삶에서 무기력해지는 이유는 너무 진지하게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이것도 하나의 게임이거든요. 그 과정 자체를 그냥 즐겨야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이라는 게 결국에 커다란 보상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삶에서 목적의식을 가지고 방향성을 가지고서 살아갈 필요가 있어요. 하지만 일상 속에서는 아주 작은 일들의 연속이에요. 우리의 삶에 있는 작은 시간들, 작은 일들을 사랑을 해야지 그 작은 일들이 모여서 장기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목적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현실에 살아가면서 작은 일은 사랑하지 못하면서 큰 결과만을 바라고 있고 이런 사람들은 쉽게 좌절을 해요. 사람들이 달리기를 하다가 어떤 사람이 중간에 넘어졌어요. 그러면 아, 이제 나는 끝이야. 어차피 난 늦었어. 그리고 거기서 포기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일어나서 가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든지 목적지에 가긴 가는 거예요. 자기가 한번 실수는 했지만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구간에서는 또 열심히 한 게 되는 거예요. 너무 완벽한 것을 추구하면 우리가 쉽게 좌절을 하는 거죠. 내가 살아오면서 요만큼의 실수를 했다. 그럼 이것을 바라보지 마시고 앞으로의 시간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요만큼의 실수는 했지만 지금 앞으로의 삶에서는 열심히 해보겠다.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오전 10시에 일어났어요. 오늘도 어차피 늦게 일어났네. 오늘도 실패야. 그리고 하루를 대충 보낸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야말로 우스운 일이죠. 내가 언제 시작을 했든지 남은 시간 동안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나이가 많았었는데 저한테 항상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나도 예전에 똑똑한 사람이었는데 말이야. 내가 술을 많이 먹어가지고 머리가 망가져 버렸어. 니네는 애비처럼 살지 말고 열심히 살아라. 항상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 제 생각에는 그런 생각을 한 거죠. 아버지 지금 당장 술 안 먹으면 되잖아요. 지금 당장 술 끊으면 앞으로는 건강하게 잘 살 수 있잖아요. 그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난 이미 망가진 몸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자기 멋대로 술 먹고 이렇게 살다가 가신 거죠. 사람이 자기 마음을 조절하지 못한다는 것이 정말 안타까운 문제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그런 심리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저녁 9시까지 TV를 봤으면 시간 얼마 안 남았네? 어차피 TV만 봤으니까 남은 시간도 TV 보고 자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 내가 10시에 잘 건데 남은 1시간을 좀 더 의미 있게 활동을 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죠. 열심히 청소를 할 수도 있고 책을 볼 수도 있고 아이들과 재밌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자기가 마음을 내면 1시간이든지 10분이든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나이가 이미 40이야, 50이야, 60이야, 70이야.
나는 이미 늙었어. 이런 생각을 하면서 대충대충 살아야지. 이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 나이에 대충 이러고 사는 거지 라는 그 생각에 묻혀 있는 거죠. 젊었을 때 비하면 나이가 들어서 아무래도 활력이 좀 저하될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 시간 안에서 자기가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의미 있는 일들을 찾아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유튜브 하는 사람들도 대부분 20대, 30대에 많이 몰려 있잖아요. 40, 50, 60대 갈수록 줄어들죠. 저의 경우에 40대 초반인데요. 이 유튜브를 하면서 저에게는 나름대로의 도전이었어요. 시간을 꽤 투자를 해야 되고 자잘하게 신경 써야 될 것이 많잖아요. 이런 것을 안 해도 사실 살 수는 있잖아요. 그냥 편안하게 현실에 안주해서 살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저는 그런 사람이 못 되는 것이었어요. 이 삶에서 항상 의미 있는 것을 찾아서 모험을 하면서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조금 힘이 들더라도 헤쳐나가려고 하는 거였죠. 하기 전에는 두려운 마음이 많이 있었어요. 유튜브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을 때부터 시작을 했을 때까지 한 2년이 걸렸어요. 막내를 키우느라고 그러기도 했는데 장비를 사놓고도 한 반년이 흘러서야지 겨우 첫 영상을 찍은 거예요. 처음에 시작하는 게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지금도 제가 카메라를 보고 말하는데 계속 말을 실수를 하는 것을 반복을 하면서 계속 찍고 있고 그것을 나중에 편집을 해서 올리는 거예요. 말도 계속 버벅거리고 똑같은 말 반복하고 이러면서도 겨우 찍어서 올리는 거거든요. 자꾸 제 얘기로 흘렀는데요. 제가 원래 하려던 얘기는 무기력증에서 벗어나는 방법이었는데요. 남들에게 보여주려는, 결과를 내려는 그런 마음은 내려놔야지 된다는 거죠. 그 욕심을 버리고 나의 내면의 동기에 의해서 내가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작게 기쁨을 찾아가면서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일상 속의 작은 일들에서도 재미를 느낄 수가 있어요. 꼭 큰 결과물을 만들었을 때만 기쁘고 행복한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매 순간 작은 일을 성취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스스로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의 뇌라는 것이 시각적인 정보가 중요하거든요. 우리 눈에 확실하게 보이는 결과물이 있는 게 중요해요. 우리 삶에서 시각적인 결과물을 줄 수 있는 것은 예를 들면 청소 같은 게 있죠. 내가 아무리 무기력하더라도 집안의 어느 한 구역을 청소하자 이 정도는 할 수 있거든요.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버릴 건 갖다 버리고 그리고 그 청소된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보세요. 그리고 잠잘 때 저는 이렇게 들여다보는 거예요. 와, 멋지다. 내가 이렇게 깨끗하게 청소를 했네. 그리고 나 자신에게 스스로 기쁘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한 일들을 사진으로 남겨보세요. 아이가 학교에서 만들어 온 작품도 사진으로 찍어서 남겨놓고 버리면 되고 내가 꽃을 예쁘게 키웠으면 꽃도 사진으로 찍어 놓으면 되고 만일 강아지를 예쁘게 목욕을 시켰다. 그럼 예쁜 모습을 또 사진을 찍어 놓으면 되죠. 내가 지나치기 쉬운 일상 속의 일들을 사진으로 찍든지 남겨놓음으로써 나 자신이 리마인드를 하도록 돕는 거예요. 내가 우울할 때마다 그걸 한 번씩 보세요. 아, 내가 이런 일을 했었네. 난 이런 거 할 수 있는 사람이네. 이런 기분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기에는 제가 영적으로 지혜롭고 이런 사람으로 보일지도 모르겠지만 저도 평범한 사람이고 슬럼프에 빠질 때도 있고 그래요. 제가 기분이 약간 다운됐을 때 제 글을 본다든지 영상을 본다든지 그러면 와, 이런 얘기도 있네. 이거 정말 괜찮다. 제가 했던 생각들을 다시 떠올려 보면서 힘이 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 일들이 있죠.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든지 취미생활이라든지 직업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든지 여러 분야에서 성과를 냈을 때 조금씩 기록을 해두세요. 조그맣게 기록으로 남겨보시고 그것을 나중에 둘러보시면 힘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좌절하고 실망한다는 것은 그만큼 나 자신에 대해서 기대가 크고 욕심이 많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끔 TV에 보면 그런 사람들 나오잖아요. 장애인 중에서 팔이 없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발가락으로 그림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입에다가 붓 물고서 그림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까지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이미 삶 속에서 감사할 것들 투성이라는 거죠. 이 삶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은 정말 많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욕심을 내려놓는 거죠. 내가 이만큼의 결과물을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인정받아야겠다. 그런 욕심을 내려놓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일이 아니고 내가 만족하는 일, 나의 가슴에서 기뻐하는 일, 그런 일을 찾아서 해보시면 나의 마음속에서
삶의 기쁨을 느낄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영성 분야에서 항상 듣는 얘기잖아요.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바로 지금 이 순간이 진리라는 거죠. 미래라든지 과거라든지 이것은 다 망상일 뿐이에요. 지금 내가 하는 작은 일들,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들, 이런 것들에 최선을 다할 때 우리 삶이 있는 그대로 온전하게 된다는 거죠. 내가 커다란 결과물을 바란다는 것은 미래에 대한 생각이에요. 그리고 남들이 나를 인정해준다. 이런 것들도 망상이죠. 삶의 동기들이 나의 가슴에서 우러나와야지 돼요. 내가 정말 하고 싶다 하는 순수한 열망에 의해서 하게 될 때 그것이 정말 기쁘고 행복하고 그 결과도 좋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아니고 어떤 의무감에 의해서 살아야 한다. 억지로 살아야 된다. 또는 남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해야 된다. 이렇게 남의 눈치를 보면서 남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나의 마음에서 순수한 기쁨이 나올 수가 없어요. 단지 머리에서 계산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서 좋은 결과물을 얻었다고 해도 나의 마음은 진심으로 기뻐할 수가 없는 거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남에게 보여줄 수 있는 번듯한 결과물을 바라기 때문에 머리로서 계산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나의 가슴하고 머리하고 너무 괴리되어 있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느끼지 않는데 나의 머리 혼자서 계산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많은 것을 얻더라도 진실로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남에게 보여지는 것이 아닌 자기 내면의 진정한 기쁨을 찾으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는 삶이 아닌 나 스스로가 만족하는 삶을 찾아서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뭔지 모르겠다. 어딘가 그 특별한 것이 있을 것 같다.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앞에 주어진 그 삶 자체를 사랑해 보시고 의미 있게 느껴보세요. 살아가는데 내가 무기력하다, 우울하다 이렇게 느끼는 분들은 내가 어떤 점에서 좌절하고 실망했었는지 그것을 기억하고 써보세요. 그것을 써보시면 내가 욕심이 정말 많은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들을 그냥 보내주세요. 내가 욕심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으니까 너무 힘들다는 거죠. 그것을 내려놓고서 그냥 가볍게 대해보세요. 이 일상들을 가볍게 있는 그대로 감사하게 받아들여 보세요. 모든 작은 일상들을 내가 기분 좋게 대할 수가 있게 돼요. 내가 큰 일을 성취해야지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일상 속에서 작은 일을 정성을 들여서 했을 때, 나의 정신이 온전히 깨어 있을 때, 이 순간에 내가 그대로 온전하게 존재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느냐, 이런 기능으로서 나를 평가하려고 하지 마세요. 나는 기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나는 대단한 결과물을 내야지 의미가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나는 그저 이 순간에 생생하게 깨어 있음으로써 그 자체로 온전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 나의 모습을 이해하시고 매 순간에 작은 일들을 정성으로 대하고 살아가신다면 우울증이라든지 무기력증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차차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리를 한다면 커다란 목적에 집착을 하지 말자. 그것보다는 지금 현실의 나의 의식 자체에 집중을 해보자. 지금 이 순간을 느끼고 있는 나 자신이 소중한 존재이다. 그것을 항상 느끼고 살아가시라는 거죠. 지금 이 순간에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작은 일들이 성스러운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커다란 목적을 이루는 것, 이것은 우리가 대부분 욕심으로서 생각하기가 쉬워요. 다른 사람이 나를 바라보는 모습에 연연할 것이 아니고 나의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진심을 따라서 살아간다면 좀 더 기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커다란 일을 이루려고 집착을 하기보다는 현실에서 작은 일들을 사랑을 하면서 지금 깨어있는 나의 의식에 집중을 하면서 살아간다면 여러분이 보다 평온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삶에 작은 시간들을 사랑하고 모든 작은 일들을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저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